회계사 동생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법인 등기를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고 나서 저한테 했던 후기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법인 등기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법인 등기인데요. 법인 등기 자체는 사실 뭐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면 진행이 되고요. 법인 등기가 되고 나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대략 한 10일 정도면 웬만하면 거의 완료가 되긴 합니다. 아까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법인의 주소 혹은 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법인의 감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사업의 목적사항, 정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 등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업 목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랑 법인 등기할 때 사업 목적사항이 조금 다른데요. 사업자 등기할 때는 내가 진짜 지금 당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하지만 법인 등기를 할 때는 내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사업을 선언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향후에 사업을 할 만한 것들을 다 등록하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는 것처럼 정관도 표준 정관이라는 것들을 쓰시게 되는데, 표준 정관에 있는 것들을 가급적 쓰시기보다는 거기에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하셔서 쓰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퇴직금, 그 다음에 그 임원 급여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뭐 출장비를 현금 지급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을 가급적 거기에다가 좀 기재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퇴직금 규정이에요. 내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근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낮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더라도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분하는 것들이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조금 높게 산정될 수 있도록 산정하는 게 우리한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임원의 퇴직금의 규정의 경우에는 아까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에 거기에 곱하기 2배까지는 상법상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때 인정되기 때문에 정관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기재를 하시는 걸 꼭 권장을 드리고요. 임원에 대한 급여도 사실 그래요. 사실 그 임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면 인정이 되는 건데,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그게 어떤 금액인지 사실 좀 모호합니다. 우리 임원은 이런 규정으로 급여가 산정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임원은 한도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산정을 해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원에 대한 급여가 우리는 이렇게 산정됐으니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관에 꼭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법인 등기를 내가 직접 진행을 할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는 법무사님한테 의뢰를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회계사 동생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법인 등기를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고 나서 저한테 했던 후기가 있는데, 절대 셀프로 안 할래, 앞으로는 절대 내가 직접 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되게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서류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 뭐 법무사님한테 의뢰를 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사실 의뢰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해드리니까 그렇게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 아까 사업자 주소가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법인 등기에는 꼭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지만 법인 등기할 때는 주소지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주소만 명확하게 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임대차 계약서를 처음 쓸 때 법인의 대표자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 쓰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인 등기가 나왔으니까 법인 등록번호와 법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도 저희 세무법인에서 대신해서 진행해 드리니까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거고요. 이때 제출되는 서류들은 법인 등기할 때 들어갔던 서류들입니다.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쓴 법인 이름으로 쓴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혹시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사업이라면 인허가에 대한 그런 서류 같은
같은 것들을 같이 제출하면서 되고요. 등록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신청한 사람이나 아니면 납세자 본인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문자 보여주면서 이거 사업자 등록증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발급을 해줄 거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의뢰해갖고 하면 저희가 발급받아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은행 가셔야 됩니다. 은행을 가셔서 꼭 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법인 통장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체크카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신청하면서 공동인증서 받으시는 거. 요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어떤 서류를 지참을 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 가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법인 인감, 대표자 신분증, 주주명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통장의 경우에는 통장을 개설하고 한동안에는 그 이체 한도를 걸어가지고 일반적인 직원 급여를 이체할 수 있을 만큼도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체 한도를 풀기 위한 그런 좀 노력들도 사실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크카드인데 나는 그냥 신용카드 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인이 설립된 직후에는 체크카드는 만들어주지만 신용카드는 잘 안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좀 실적이 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셔야 되고요. 공동인증서 인터넷 뱅킹 신청은 왜 말씀드린 거냐면 홈택스 가입 때문입니다. 이 인터넷 뱅킹 가입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 받고 나면 인증서는 두 가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받아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용, 은행용 이렇게 따로따로 받으시고 범용으로 해서 뭐 1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4,400원짜리 인증서 2개 발급받는 거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은행 방문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 집에 오셔서 뭐 해야 되냐면 7번째 홈택스 가입 하셔야 됩니다. 홈택스 가입할 때 아까 발급받은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로 홈택스 가입하고 내가 예를 들어 뭐 요식업이다, 뭐 전자상거래업이다, 각종 여러 가지 업종 중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꼭 가맹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가입하고 나면은 홈택스에 대한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자기가 사실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입력할 때는 입력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내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니까 저는 홈택스 아이디랑 비밀번호 없는데요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입하실 때 반드시 기입을 하실 거고요. 그 기입한 걸 세무대리인한테 꼭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법인 카드나 이런 사용했던 내역들을 불러와서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